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2004년 5월에 산책을 하다가 그 모 대학교에 있는 대자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버그의 편지였는데요. 내용은 몇 달 전에 알카에다에 의해 참수된 자신의 아들 닉 버그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영국 전쟁 반대 저지연합에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그 자리에서 좀 얼어붙었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그가 살인자들에게는 오히려 동정을 표하고 오히려 문제는 평화는 미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정치가들, 그 중에서도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는 그런 게 아니다. 평화는 지금 당장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끔찍한 전 세계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고통의 거리를 두고 우리 인류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유하는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품으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미국에 가본 경험도 없고 또 미국의 역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서 조금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이라크에 파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 김선일 씨 피살 사건도 있게 되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이 되어서 더 이상 미루게 된다면 작가로서 뭐랄까 부채의식을 가질 것 같아서 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014년에 창작산실에 의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심사 도중에 어떤 평론가 선생님께서 당신은 미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게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제 자신이 9.11 메모리얼 센터에 가보고 또 그리고 현재 미국의 공기가 어떠한지를 느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작품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말에서 이 극의 주인공인 빌이 그냥 편지를 썼던 것이 편지를 쓰고 나서 자살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한일연극교류협회 주관으로 일본 도쿄에서 일본 분들에 의해서 미국 아버지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관객들을 만났는데 느꼈던 점이 이제 이 사건이 더 이상 특정한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이렇게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고통,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기억을 정확하게 그 기억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 기억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두고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다가 그 기억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올 때 또다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삶을 살다가 또 그 기억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묻고 하는 그런 친구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과 우리의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커다란 사건의 묘사이기보다 그 사건이 안으로 스며든 한 개인을 좀 보여주고 또 그리고 과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묵묵히 우리 지켜보는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하게 되었고
감정을 조금 다운시키고 우리 모두 나눠야 될 사실들을 잘 전달하고, 또 그리고 5장 이후에 군더더기가 될 법도 하는 대사들이나 혹은 무대 장치들을 걷어내고 간략한 그렇지만 정확한 결말을 보여주자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거운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려운 연극은 저도 좋아하지 않는데 무겁거나 진지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그냥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조금 건강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뚜렷한 대상이 없는 혼돈이나 분노감들이 우리 자신한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쉽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힘을 내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일조하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연을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몇 가지 팁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2004년 알카에다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미국인 닉 버그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품 안의 중요한 사건은 2004년도에 일어난 동일하게 이제 알카에다에서 자행된 9.11 테러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91년도 이후에 그 걸프 전쟁 이후에 미국과 아랍의 그 증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의 반대편에서 주인공 빌의 젊은 시절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들이 68세대, 결국 그 반전과 자유를 주장했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작품이 구성됩니다. 주인공 빌 자신은 그 신자유주의에 봉사하는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다가 퇴출당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했던 빌의 절친한 친구 데이빗은 자신이 주장했던 이상과 그의 현실이 모순되게 되는 어떤 기만적인 정치인이 됩니다. 이렇게 증오와 기만을 보여주고, 아주 작은 팁인데요. 빌에게 그 마약을 파는 청년 밥이 있는데요. 밥의 경우는 99년도 그 미국의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연상시키죠. 동일하게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증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이 이야기는 그 증오와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빌은 오랫동안 끊었던 마약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약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효과들이 바로 이제 환영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안에 있는 빌이 그 현실이 아닌 환영을 볼 때, 사실상 이게 장우재 작품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그 장치인데요. 극중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극중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극을 좀 거리를 갖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빌의 환상으로 보는 것은 자신에게 소중했던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낸시, 데이빗, 그리고 죽은 아들 윌, 이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그 어린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죠. 결국 지금 빌이 스스로를 월스트리트에서 퇴출된 똥이라고 부르고 증오에 빠져 있고 사회를 기만하는 사회라고 증오하는 그런 상태에서 순수했던 시절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와 자신이 이상으로 삼았던 어떤 시대를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빌은 죽이게 되는데요. 결국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욕하지만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세상을 죽음으로 만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의 극중국 장치를 통해서 그 현실 속에서의 진짜 자기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면 빌은 그들을 죽이는 그런 환상 속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증오가 아닌 사랑의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작품이 굉장히 무거운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아버지도 아닌 미국 아버지라고 하는 생뚱맞은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그런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그 극중국이라고 하는 놀이는 연극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제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의 연극으로 생각하고 보신다면 그 연극의 즐거운 연극의 끝에서 우리가 무거운 주제에 대한 어떤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는 것 정도도 좋은 경험일 거로 기대합니다. 빌은 젊었을 때 프랑스의 68혁명으로 비롯된 러브 앤 피스 이런 운동을 옆에서 구경한 친구, 그렇게 젊음을 보낸 친구, 그리고 휩쓸리듯이 거기에 이렇게 쓸려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남들처럼 버젓이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약간씩 휩쓸려 다니면서 살았던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휩쓸리면서 살지 않겠다. 나는 나로 살겠다. 인간으로. 라고 아주 옆에서 보기엔 위험하지만 스스로는 통렬한 자기 해방 선언을 하죠. 자기 아들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그리고 나서 아들은 또 아들대로의 이 세계에서 어떤 해방구를 찾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고, 그랬던 그들이 거대한 세계사적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오히려 해방을 선언했던 사람이 큰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것이 거기서 이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받아들이느냐가 이 연극에서 또 좋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와 자기 속에서 어떻게 싸워나가는가, 이런 게 흥미롭게 보여질 것 같아요. 빌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나서 희곡으로 읽었을 때 오히려 빌의 외로움, 빌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그것을 만나보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전투하듯이 정면으로 만나서 빌을 그냥 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소화됐다는 뜻이 아니고 소화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작업을 하면서 그의 분노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싶어서 조금 다른 방식을 또 취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오히려 빌과의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세 번째쯤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작품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 가지고 놀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존의 작품들은. 그런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네요. 이 작품은 너무 이제 갈등이 저랑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김수영 시 중에 있죠. 나는 왜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가?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런 사소한 분노와 사소한 일에 저 잘 분노하는 것 같아요. 잘 웃고 잘 분노하고 잘 또 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불이 앞에서 어떻게 분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거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런데 빌이 역시 그러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하는데 큰 분노를 만나버렸을 때 그 큰 분노를 이 사람이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쩌면은 거대한 분노를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적일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빌 역시 그 큰 분노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큰 분노를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을 잘 이해하게 됐다는 거겠죠. 이해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만나기 어려운 지점이 생겨버리는 것 같고, 그 전에 극을 극으로 봤던 것을 그냥 오히려 더 만나버리는 느낌? 그래서 좀 더 힘들어지는, 극을 할 때에 좀 극 속에 숨는 게 있거든요. 극과 캐릭터 속에 숨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숨을 데가 없어져 버린 느낌? 이거 연습하는데 그 노래 생각나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정태춘 가수의 정동진 3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 보면은 이 동해 끝에서 정동진 바다에서 중년의 남자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고, 멕시코 연안에서 후질구리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 둘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둘 사이에는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고 구축 함대가 지나간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내가 비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나? 이게 정면으로? 뭐 이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요새.